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미국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됐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해임시켰다고 하고 존 볼턴은 스스로 물러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대북 압박의 상징인 볼턴이 그만둔다면 북한 문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매파가 그만뒀을 때 비둘기파가 설치게 될지 김정기 TV 대표 김정기 박사님이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정말 조국 때문에 안보 문제 많이 안 다뤘었는데요. 지금 볼턴이 그만둬서 저희가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국하고 보낸 한 달은 대한민국이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국과 더불어서 함께한 한 달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실종이 되고 대한민국 안보가 실종이 됐잖아요. 안보가 실종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거고, 경제가 실종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국민이 굶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 아유,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국민과 국가가 한 달 동안 실종된 겁니다. 예, 그 이유만으로도 조국은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범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볼턴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 그리고 또 왜 볼턴이 그만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뭐 서로 누가 잘랐다, 나는 안 잘렸다, 뭐 서로 그러잖아요. 네, 그걸 잘 읽어봐야 됩니다. 네. 트럼프하고 존 볼턴의 합법이거든요. 예, 항상 그래왔잖아요. 엇박자 나는 듯 하면서 서로 엇갈리는 듯 하면서 무질서 속에서 질서, 엇갈림을 통해서 뭔가 이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거를 잘 읽어야 되는데요. 뭐 존 볼턴이 사임을 했다고 해서 매파가 영원히 아웃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뭐 누가 잘랐느냐 잘리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북한한테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네, 혼란스럽게 하는 건데, 언뜻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네오콘의 상징이고 대표적인 매파인 초강경파인 존 볼턴이 해임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남북 관계가 해빙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 단순히 미북뿐이 아니라 남북 관계도 해빙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북 관계에서, 그러니까 미북이라는 게 결국 남북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북미가 같이 가는 구조니까 예.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꼭 그렇게 가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이 북한을 다루면서 좀 더 이전에 비해서는 채찍보다는 이제 당근을 주는 쪽으로 해서 이 제재와 그 다음에 압박이잖아요. 그렇죠? 이 제재와 채찍과 당근을 주는 전법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당근을 주면서 서서히 김정은을 또 무대로 끌어들여야 할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 볼턴을 퇴장을 시킨 거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후미에서 최소한의 영향력은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정기 박사님이 올해 안에는 어쨌든 그 미북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네. 지금도 유효한가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미북 정상회담은 연말 연초를 기해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그 트럼프가 이 연임을 해야 되고 선거 앞두고 있고, 문재인도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김정은도 경제적으로 해빙을 맞이해야 되고, 그래서 3자의 이익이 이제 일치하는 시기가 내년 초부터니까 올 연말부터는 서서히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실무자급에서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가을에 시작이 될 수 있고, 그것의 첫 단추가 북한이 저렇게 싫어하는 존 볼턴을 무대에서 아웃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초강경파가 무대에서 사라지고 강경파인 폼페이오가 발언권을 얻게 되겠죠. 폼페이오가 온 건 반입니다. 네. 폼페이오도 강경파고요. CBID 있잖아요.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네. 불가역적인 그런 북핵의 해체잖아요. 그렇죠? 예. 폐기잖아요. 예. 그런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볼튼이 나갔다고 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바뀔 수가 없는 거네요. CBID는 이름을 자꾸 바꾸잖아요. FBID다 무슨 ID다 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민주공화 양당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은
연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CVID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자체도 국무장관으로서 원래 온건파가 아니고 강경파예요. 볼턴만큼은 아니지만 강경파고,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리 되면 이제 이 실무장관급 레벨에서 아니면 실무자급에서 대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것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에서 솔루션을 내는 시기가 연말 연초거든요. 예. 내년 초이기 때문에 뭐 올 연말까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겠지만은 뭐 아주 정책적이고 파격적인 엄청난 결과를 올해 안에는 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지금 이제 차기 국가안보 특별보좌관이 누가 될지 뭐 말들이 나오잖아요. 스티븐 비건 지금 현재 대북 그 특별 대표잖아요. 그렇죠? 예. 대북 정책 특별 대표인데 이 국무부 소속입니다. 폼페이오하고도 호흡이 잘 맞아요. 또 국무부 차관으로 기용된다는 설도 있고, 뭐 또 한 사람 브라이언 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이란 특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이란 사태가 북핵하고 연계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트럼프가 한다면은 아마도 브라이언 훅 현 이란 이 특별 대표를 특별 이 보좌관에 임명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스티븐 비건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폼페이오하고도 소통이 잘 되는 구조니까 이번 9월부터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석은 실무자급이건 어떤 형태로든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은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구성원들끼리. 그래서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쨌든 핵 포기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북한 핵 포기 안 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단계적 비핵화잖아요. 예. 단계적 비핵화라는 게 하나 주면 하나 없고 하나 주면 하나 없고 그러다 보면 정권 바뀌고 대통령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또 호전적으로 나가가지고 원점으로 돌려버리고, 그것이 북핵 30년 역사거든요. 살라미 전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다. 그렇죠. 치고 빠지고 그냥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냥 북한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걸 거예요. 핵동결은 하겠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잖아요. 장거리 탄도미사일 폐기하겠다. 그거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남북 경협, 유엔 제재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거 풀고, 그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이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해주는 거,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김정은도 경제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해빙 시대를 맞이하는 수단으로서 북핵을 활용할 뿐이지, 북한 김정은 1인 수령 체제를 맹실상부하게 받쳐주는 북핵을, 생존 그 자체인 북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네. 포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어느 정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존 볼턴 같은 사람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거나 백악관의 2인자가 영원히 된다면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북한 저거는 내 방식대로 해야 돼. 그렇잖아요.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핵운반수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든 것을 미국의 감독하에 완전하게 폐기하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 북핵의 완전한 포기거든요. 미국의 감독하에. 네. 그걸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북핵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리비아식인데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볼턴식으로 안 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북핵 문제 해결 못 합니다. 리스크는 있죠. 볼턴식으로 하다 보면은 전쟁이라는 무력수단을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태위태하게 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볼턴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식은 어떤 건가요?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긴 한데 솔직히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능이잖아요. 네. 미국 우선주의에 취해가지고 동맹국들을 상당히 고달프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트럼프는
경제 협상의 대가지 외교 협상의 대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 경제인으로서 협상의 대가였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도 충분히 그 대가로서 실력 발휘를 한다고 착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좀 불안한 측면이 많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네. 미국의 이익이 있는 곳에 트럼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즘 한미동맹이 균열이잖아요. 네. 한미동맹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데 미국의 국가 우선주의자인 트럼프가 한국이 죽든 살든 침공을 당해서 망하건 말건 미국의 국익하고 무슨 상관인데 해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화 통일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단기 속전으로 먼저 우리 한국을 유인을 할 거 아닙니까? 유인을 딱 하고 아마 지금 몇십 명까지는 사상자 나왔으니까 충격을 주려면 최소 몇백에서 몇천 명 정도 살상할 수 있는 단기 속전을 벌리게 되면 한국도 충격이고 미국도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 게임에 지금 현재 한미동맹이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수성해 줄까요? 안 해주겠죠. 네. 떠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김정은이 그 다음에 문재인한테 뭐를 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2단계 단계, 2단계 단계는 전면인데 국지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가 400만 인명 학살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400만 인명 학살을 목표로 해서 내가 핵을 쏠 수도 있다. 협박하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히토가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투가 되고 나서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네. 문재인이 그렇지 않아도 그리운 고향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네. 무조건 항복 안 하겠어요? 아, 그리 되면은 미국이 피도 안 흘리고 개입도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는 뭐죠? 적화네요. 적화 통일되고 공산국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볼턴의 사임,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약하니까 미국도 북핵을 용인할 수 있고 우리도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이 파괴된 거 누구 책임인가요? 지소미아 파기한 거 누구고 사드 정식 패치 미루고 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별일 아니라고 얘기하는 정권 누군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김정기TV 많은 시청 바라고요. 신의 한 수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100만 조만간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